영화를 보는 과정에서 저 영화 봐야 되는데, 저 영화 꼭 봐야 되는데 하면서 약간 일부러 좀 미뤄두는 영화들이 좀 있어요. 굳이 이 타이밍에 볼 필요도 없고, 설령 뭐 저 영화 안 봐도 뭐 큰 상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마치 저기 뭐냐 무인도에 두거나 망망대해에 표류시키듯이 두는 영화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다가 뭐 이유불문 그 영화를 결국은 보게 되고요. 또 그럴 때 느끼는 그 약간의 쾌감? 저는 그런 걸 좀 즐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케이블에서 좀 요새 자주 해주더라고요. 조디악이라는 영화도 사실 봤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좀 영화를 되게 설렁설렁하게 봤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영화도 봐야지 내심 마음으로만 고 싶다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임순례 감독의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너무 예쁜 김태리 배우와, 제가 감히 이 배우한테 못생겼다고 말할 자격은 없지만, 못생기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배우로서는 참 멋있는 류준열 배우, 그리고 매력적인 조연을 잘 연기한 진규주 배우도 나오고요. 또 극중 김태리의 엄마 역으로 나오는 문소리 씨도 등장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뭐 한때 평론가라는 직업에도 굉장히 선망을 했었고 꿈도 꾸어봤지만, 그래도 또 결국은 그들이 나보다 영화는 많이 보기 때문에, 아까 객관적인 어떤 편수를 떠나서 제가 보는 스펙트럼보다는 그들이 보는 스펙트럼이 조금 더 넓을 수밖에 없죠. 저는 뭐 외국어도 굉장히 딸리고 아무튼지 간에. 근데 가끔씩은 궁금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평론가들은 혹은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라는 생각에 별점을 찾아보기도 하고 평론가들의 평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화를 보고 시내 22일에 들어와 평을 보니, 뭐 이들의 이 짤막한 한 줄짜리 평이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눈에 확 들어오는 한 줄이 있더라고요. 싱싱한 청춘, 우아한 먹방, 표백된 농촌. 여기서 저는 표백된 농촌이라는 단어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솔직히 저는 서울 촌놈입니다. 서울에서도 저기 비닐하우스 있는 송파구나 은평구만 가더라도 시골 같은 느낌을 굉장히 진하게 받고, 하물며 어, 서울 경계선 넘어 경기도만 가도 정말 시골이라고는 저는 못 받고 살아요. 뭐 도시 사대주의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즐겁고 저희에게 늘 결핍처럼 이어졌던 어떤 시골, 농촌이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환기를 저도 모르게 기대했었나 봐요. 그런데 영화는 또 다른 평론가의 한 줄 평처럼 테린의 민박에서 식샤를 합시다 라는 느낌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임순례 감독님의 영화는 물론 좋고 그도 굉장히 좋은 감독이라고 보지만, 와이키키 브라더스에서 실제로 베이시스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음악의 배경에 베이스가 등장하는 이 극악무도한 흐름은 좀 너무 서운했거든요. 우리가 뭐 생략의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건 영화니까 다큐가 아니잖아 하면 뭐 다큐도 조작하는 시대에, 근데 베이스가 없는 와이키키 브라더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데, 이 영화도 약간 그런 좀 헛헛한 핀트를 느끼게 하는 영화였어요. 임용고시에 떨어진 주인공이
엄마와 함께 살던 시골집으로 돌아와서 꼬박 1년을 지냅니다. 그녀가 지내고 있던 서울의 집이 월세든 전세든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 물론 영화 속에서 삶에 대한 고민, 직업에 대한 걱정,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시름들도 비춰지곤 있어요. 또 주인공의 단짝인 은수 같은 경우는 평생 그 시골에서 살면서 농협 직원으로 또 나름의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직장을 다니다가 그 직장의 환멸을 느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재하 역을 연기한 류준열이 연기한 재하도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주면서 그곳에서 또 둥지를 틉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청춘, 이미 실패를 감당하고 도시 고향으로 복귀한 청춘, 그리고 어떤 도전을 조금은 양보하고 태어나고 자란 현지에서 청춘을 보내고 있는 또 청춘, 이 새 청춘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약간 미스테리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만능 엔터테인먼트처럼 보이는 주인공의 엄마. 그렇다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문드러진 농촌의 일상을 반드시 너희들은 이야기해야만 된다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왠지 정말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라서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장면들 하나하나가 마치 CF나 저기 그 김영철 배우가 나오는 그 약간 좀 잔잔한 동네 한 바퀴가 되게 자기적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조금은 더 현실감이 있고 조금은 더 장면들의 호흡이 조금은 길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모든 장면과 편집 그리고 극의 흐름들은 지나칠 정도로 CF 광고의 그것들과 전혀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얘네들은, 물론 이 젊은들의 고민 저도 민감하게 느끼고 동의하는데 그래도 기댈 곳들이 있구나. 사실 이 주인공 혜원이 서울에서의 힘든 생활을 잠시 접고 고향으로 내려와 조금은 불편하지만 밥다운 밥을 먹으면서 지내는 그 배경에서 저는 스테이크를 바라고 뭐 달팽이 요리나 거위간 요리를 바라는 건 아닌데 결국은 돌아갈 곳이 있는 청춘인 거죠. 사실 지금의 청춘들은 돌아갈 곳이 있다 없다의 어떤 회귀의 결과물을 떠나서 너무 위태롭거든요. 그렇다고 또 감독이 그 청춘들만을 대변해서 그걸 이 영화에 또 굳이 꾸겨서 넣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냥 모든 장면들이 너무 쉽다. 너무 평이하다. 그냥 어떤 장면이건 간에 한 20초만 뚝 띄워놓고 밑에다가 뭐 캠핑 브랜드를 깔든 뭐 무농약 먹을거리에 대한 브랜드를 깔든 뭘 깔아도 다 어울리는 장면들밖에 없다. 정말 눈물 콧물 흘리고 핏똥 쌀 만큼 힘들거나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멍울이진 그런 이야기는 없다. 그러다 보니 이 어린 농부들이 농부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펜션에 놀러온, 할머니 댁에 잠시 놀러온 그냥 서울 녀석들처럼, 도시놈들처럼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사의 흐름대로 또 등장하는 겨울, 봄, 여름, 가을 그 텍스트, 그리고 그냥 농촌의 전형적인 풍경들,
계절이 바뀌면서 또 그 풍경들은 굉장히 또 몹시 치명적일 만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 풍경들 속에 숨쉬는 사람들의 호흡은 안타깝게도 느껴지지가 않았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뭐 4D 영화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뭐 요새는 뭐 냄새도 난다고 하죠.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굳이 4D 영화는 아니지만 좀 냄새가 났었으면 좋겠다 라는 욕심을 부려보는데 아쉽게도 표백된 냄새만 난다. 말 그대로 섬유유연제를 잔뜩 쏟아부은 세제의 홍수 속에서 아주 깨끗하게 정갈하게 세밀하게 가공된 영상들만이 드러난다. 물론 뭐 그게 또 감독의 관점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그래서 아쉽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또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라오면서 크게 실수나 실패한 적 없고 낙심한 적도 없었고 또 저는 지극히 긍정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잘 안 된 것들도 그냥 대충 자기 합리화 시키고 개인적인 뭐 정신승리라 그러죠, 요새 말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면에서 또 이 영화는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정신승리할 수 있는 좋은 영화임에는 틀림없다라는 게 또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농촌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부들 이야기도 나오고 탄광촌 이야기도 나오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자연, 뭐 굳이 이걸 세계에 보여줄 필요도 없고요. 우리끼리 공유해도 좋단 말이죠. 그물코 꿰고 어선들 오갈 때마다 인사해주고 등 뒤에서 폭탄주도 좀 마시고 폐강 근처에서 공방도 갖고 동네 애들이랑도 놀아주고 할머니들이랑도 고스톱 쳐드리면서 사실 젊음들, 청춘들은 전국에 다 있잖아요. 굳이 그들을 도시, 그것도 서울로 다 데려다가 꾸역꾸역 살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그들을 야 니들 고향 가서 살아 라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할 필요도 없지만 분명한 건 그래도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소재의 특수성 그리고 그런 소재들을 너무 세련되게 다뤘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충분히 아름답고 예쁘게 다룬 장점들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주인공이 먹었던 무수히 많은 음식들 계절에 맞춰서 체크리스트에 기재하면서 즐겨보는 그런 소소한 행복도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